네, 9시 정각입니다. 11월 24일 금요일 개장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시기를 너무 소망하는 방송, 여러분께 도움되고자 애쓰는 방송입니다. 양시장은 무난히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개장 전 방송 때 설명드린 것처럼 과연 신규 상장주로 인한 투신과 사모펀드의 순매도에 시장이 얼마나 오늘 견뎌낼지, 오늘 또 외국인들이 연휴에도 불구하고 어떤 태도를 보일지 거기에만 초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범님 지노믹 트리 제가 좀 이따 한번 살펴드릴게요. 어제 지노믹 트리가 강세, 오늘도 강세네요. 지노믹 트리.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그 LG 엔솔의 대표께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 대표로 간다 이래가지고 그게 긍정적으로 해석되네요. 네. 자.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좀 강세고요. 그다음에 지노믹트는 조금 이따 제가 살펴드리고요. 네, 로봇 관련주 두산 로보틱스가 계속 어제도 제가 장주에 그 말씀 드렸는데 이 시세의 연속성이 나고 있어요. 이렇게 시세의 연속성이 난다 하는 거는 네, 이러면 이제 후발주자를 찾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여타업적으로 좀 긍정적 영향을 줄지 이걸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후 최고가를 내고 있다. 이런 점들 정도가 보이네요. 자, 개장했는데요. 당연히 사모펀드는 벌써 194억 순매도로 나오고요. 투시는 47억 순매도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기간 매도가 벌써 343억이고 외국인 순매도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투신과 사모펀드가 예상대로 자, 한번 볼까요? 한선 엔지니어링, 에이지랜드 두 종목이 상장됐고요. 아닌가요? 그린 리소스였나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 신규 상장 종목 다시 오늘 신규 상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 한선 엔지니어링 그린 리소스군요. 한선 엔지니어링 그린 리소스 요게 지금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거래량은 많네요. 그래서 기관 매도가 벌써부터 크게 잡히는데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볼게요. 오늘 후공정 반도체 소부장은 조용한 편입니다. 혼조권이고요. IT도 혼조권이네. 눈에 띄는 종목이 없는 흐름이고요. 그다음에 데브시스트즈 강세인데 여기에 데브시스트 강세 이런 거는 지금 코스닥 150에 편입됐다. 지금은 코스닥 150 편입이 호재로 작용하겠죠. 공매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좀 강세를 보인다. 그 다음에 엔터주는 좀 약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 덴티움이 좀 강세군요. 그 다음에 지금 조선은 조용하고요. 방산도 뭐 조용하고 로봇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요. 2차 전지는 포스코 퓨처엠 개별제로 그 외에는 뭐 다들 무난합니다. 딱히 뛰는 건 없고요. 건설도 조용하고요. 화장품도 다 조용합니다. 바이오들도 오늘 뭐 루닛, 뷰너, JLK, 의료 AI들 루닛도 이번에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됐습니다. 바이오는 아무래도 개별 종목적 성격인데 좀 고만고만하네요. 오늘도 자동차도 고만고만 오늘 다 그냥 고만고만하고 눈에 띄는 종목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자, 그래 지금 외국인들이 153억 순매도 출발이고요. 투신 66억, 사모펀드들이 벌써 274억, 투신 마이너스 66억. 지금까지는 코스닥 지수가 0.2% 상승이니까 지금까지는 아직은 견디고 있습니다.
자, 그 속에서 아까 우리 성범님 지노믹 트리 성범님 공부 많이 해주시네요. 지난번에 제가 제목을 조금 눈길을 끌려고 조금 강조해서 했습니다. 286760. 자, 지노믹 트리가 지금 만약에 움직인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는 건데요. 제가 왜 강남 아파트보다 낫다, 뭐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렸냐 하면 내년으로 갈수록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노믹 트리 중기적 관점에서 긍정적 관점. 내년에 좋은 일이 많을 거다. 왜 그러냐 한다면 이 회사의 핵심은 DNA 메틸화 현상. 그래서 어떤 메틸화 현상이라는 게 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걸 특징을 가지고 이 현상을 가지고 이제 암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하는 그런 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3개 있습니다. 요거 얼리텍 C, 요건 대장암입니다. 그래서 신데칸2라는 게 메틸화되는 현상을 가지고 막하는 얼리텍 B, 이건 방광암입니다. 얼리텍 L은 지금 그래서 이 셋 중에는 얼리텍 C가 여러분이 제일 많이 들어보셨죠. 이서진 씨가 광고도 했었고, 얼리텍 그 다음이 얼리텍 B가 지금 되고 있고 마지막에 얼리텍 L인데요. 지금 당장은 만약에 한다면 얼리텍 B 정도예요. 이게 뭐냐? 얼리텍 B가 블레들러 방광암인데요. 혈뇨가 나온다. 우리가 소변을 누는데 피가 섞여 나온다. 아하, 이러면요. 검사를 하면 그게 방광암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혈뇨 환자 대상으로 미국의 LDT 서비스가 뭐냐 한다면요. 이걸 가지고 엄청 그 LDT 서비스를 가지고 미국의 클레아 랩을 인수한다고 모 진단키트 회사가 이걸 가지고 엄청 뭐 홍보를 하는 회사가 있는데 굉장히 의도가 별로입니다. 저는 그 회사를 눈밖에 내버렸는데요. 클레아 랩 미국 병리학회에서 이걸로 너는 클레아 랩이야? 너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지정된 검사 센터가 서비스하는 게 LDT 서비스예요. 레이버러터리 디벨롭 테스트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하니까 매출이 크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LDT 서비스 클레아 랩으로 지정되면 지나면 코로나 검사해서 이 회사가 재미를 많이 봤죠. 그런 겁니다. 클레아 랩이 뭐 대단한 게 아닌데 엄청 대단한 것처럼 떠드는 진단키트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는 조심해야죠. 있는 걸 너무 뻥치는 회사는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걸 시작하면서 매출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보험 코드입니다. 미국도. 그래서 방광암의 보험 코드가 여기 나오면 여기 이미 신청이 돼 있거든요. 사연이 있는데 퍼시픽 엣지라고요. 이 회사가 호주 회사인데 글로벌 회사입니다. 그래서 퍼시픽 엣지 같은 경우는 사실 LDT 서비스 출시 후에 주가가 많이 오른 적이 있어요. 지금 지노믹 트리는 안 오르고 있는데요. 근데 현재 정확도가 낮아서 결국 보험 코드에서 삭제돼 버렸어요. 지난 5월에. 이 되는 바람에 그때 지노믹 트리가 그때 주가가 한번 촉 쥐었죠. 지난 5월 그 소식이 이때 알려졌어요. 삭제됐는데 그때 알려지면서 지노믹 트리가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자, 그렇네요. 그 속에서 지금 만약에 이제 이런 무주공산이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얼리텍 B가 보험 코드를 얻게 된다면, 보험 코드가 된다면, 메디케어 커버리지를 만약에 받게 된다면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어떤 데는 이게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12월 내 될 거다. 이런 데도 있고, 아니면 내년 5월쯤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얼리텍 B 쪽에서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얼리텍 C도 사실 할 얘기는 얼리텍 C가 훨씬 많죠. 이게 콜론 캔서 대장암인데요. 이게 지금 진행이 많이 돼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만약에 다음 재료를 찾는다면 국내에서 지금 최종 확정 임상이라는 게
임상 3상 정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물론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얼마나 이건 규모입니다. 규모, 대규모. 대변을 가지고 합니다. 대변을 가지고. 탐색 임상이라는 것은 일상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소규모. 대규모로 최종 확정 임상이라면 이걸 하고 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건강보험 적용이 만약에 됐다. 네, 이러면 이것도 대박이죠. 왜냐, 우리 건강보험이 지금 암 치료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방에 중점을 많이 둡니다. 그래서 좀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측면에서 진입이 쉽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뭘 재료가 있다면 만약에 확정 임상이 근데 확정 임상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건강보험 근데 등재되려면 또 여러 절차가 시간은 좀 걸립니다. 최종 확정 임상이 올해 말까지 마무리될 거니까 마무리하고 결과치 막 검증하고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얼리텍 B의 미국 보험 코드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거나, 지노믹 트리는 그런 상황이다. 어제 상승했는데요. 지노믹 트리 관해서는 우리 하 대표 설명대로 그런 내용이 있는 회사구나. 그러니까, 내년으로 갈수록 얼리텍 B에 대해서 보험 코드 얘기도 있고, 얼리텍 C에 대해서 확정 임상이 끝나면 건강보험도 있고, 해외 진출권도 있고,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올 거라서, 제가 볼 때는 내년으로 갈수록 더 유리할 수 있는 환경이다. 그래서 좀 중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개장수 11분이 됐으니까요. 오늘은요, 수급을 외국인보다는 기관에 더 중점을 두고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양시장 거의 보합 출발인데 코스닥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에 오늘 사모펀드는 벌써 350이요. 두시는 지금 81억. 외국인은 지금 263억. 그래서 외국인은 순매도는 평소 수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두신과 사모펀드가 신규 상장료 때문에 야무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는 코스닥 지수는 아직은 0.1% 상승 보합 수준이고 등락 종목 수는 상승이 764, 하락이 667. 아직 상승 종목이 개장 초반은 우세한 편입니다. 출발은 이런데 과연 어떻게 될지 보고요. 자, 루닛 뷰노. 루닛도 이번에 코스닥 150 편입이 됐어요. 뷰노가 오늘 강세고요. AI주, AI 관련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오늘은 좀 조용해지네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좀 조용해주는 거는 코스닥 시장에는 조금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후공정주들이 좀 플러스가 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는 지금 좀 밋밋한 오늘도 심심한 흐름입니다. 심심한 흐름입니다. 다시 한번 전반적 흐름을 볼까요? 네, 후공정주들 일제히 좀 플러스가 났습니다. IT 중에는 눈에 띄는 종목은 없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플러스권이군요. 게임주는 좀 마이너스 분위기고요. 엔터도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좀 플러스 분위기가 나네요. 자, 자동차 제가 부품주들 그동안 좀 강제를 했는데요. 지난번에 1차 상승하고 쭉 좀 행보를 했는데 다시 한번 고개를 들까요? 네. 업황으로서는 고개를 들어야 되는데 이번 주는 아무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에 따라서 또 쏠림 현상이 나타나서 좀 심심한 종목들이 심심한 현상이 좀 나타났는데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들은 조금 의미 있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이오들은 어떤가요? 바이오들은 오늘은 루닛 뷰노, 네, AI주, AI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는 플러스들이 좀 늘어났습니다. 아까보다는요. JO가 강세가 상대적으로 조금 강세고요. 변압기 관련주들이 좀 플러스군요. 로봇 관련주는 개장 초반보다는 조금 힘이 빠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도 좀 슴슴한 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은 막 지수, 최근에 코스닥의 지수 변동성은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어서 지금 근데 사모펀드 순매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계속 저랑 한번 지켜보시죠. 네, 우리 아이고 JS권님, 제가 참 이럴 때만 여러분이 이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실 때마다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요즘은 제가 여러분한테 큰 도움이 못 되는 것 같아서 도움 되려고 참 애는 쓰는데요. 네, 어쨌거나 시장의 주 흐름은 이제 제가 정확히 파악해 놓고 있어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성범님 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뭐 단타를 하셔도 됐고 장타를 하셔도 좋고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투자하시면 주가가 빠지면 기회가 되는 거고 오르면 흥분하지 않으시게 되는데 기업을 모르면 빠지면 공포감이 휩싸이죠. 뭐 악재 없나 이러고요. 오르면 또 흥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 제가 늘 강조해 드리는 게 주식 투자는 뭐다? 네. 남다른 길을 가야 주식 투자를 성공할 수 있다. 남 따라가면 항상 상투 잡고 바닥에 판다. 남다른 길을 가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네. 주가가 만약에 빠지면 살펴보고 탐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고 네. 지식이 없으면 악재 없냐 하면 막 스스로 불안감을 조성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뷰노도 어제 우리 한번 살펴봤지만 간단히 한번 살펴드릴까요? 뷰노가 오늘 움직이는데요. 뷰노가 최근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선수들 간에 네, 역대 기간 매도가 됐는데 여기 이제 전환사채 전환 물량이 이번 주 초로 다 22일까지 11월 22일까지 다 소화가 됐다. 이제 뷰노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오간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뷰노가 제가 3분기 실적 분석하면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업데이트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성장성입니다. 매출 성장성. 적자 가지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본금 13은 요거 예쁘네요. 액면가는 100원입니다. 참 요거 예쁘네요. 친히 않습니다. 긍정적 관찰인데요. 핵심이 AI 의료주가 전체가 이제 기대감에서 매출로 구체화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JLK도 그렇고 루닛도 그렇고 뷰노도 마찬가지. 뷰노는 요겁니다. 예후 예측 솔루션이 의미 있게 증가하고 있다. 그게 뭡니까? 요겁니다. 네. 혈압, 맥박수, 호흡수, 체온 요 4개를 가지고 AI를 쭉 해봤더니 네, 그 위험도를 점수로 표시해서 그래서 저 환자는 지금 90점이에요. 저 환자 위험하니까 24시간 내 심장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써서 봐주세요. 이러면 간호사들하고 의사분들이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이건 뭘까? 의료에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그러다 보니까 이거 비급여인데 이거 환자 동의 채통률이 55%네요. 이건 좀 놀랐어요. 아니 내가 지금 내 가족이 지금 24시간에 심정지가 올지 안 올지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걸 어쨌거나 55% 반 정도는 지금 동의를 하는데 적용 병원 수 점점 늘어나니까 당연히 병원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매출이 늘 것 같고 FDA도 미국에도
지금 이제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을 받아서 네. 그래서 인건비가 비싼 나라는 이거 하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또 솔루션들이 있는데 어쨌거나 주력 솔루션이 지금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요점이 그러니까 분기 실적 보면 매출이 이제 의미 있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게 포인트죠. 그러면서 영업이익은 확 줄어들고 영업 적자가 확 줄어들고 있다. 이게 이제 점점 좋아진다는 징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3분기 실적 나오고 뷰노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JLK는요, 지금 IR을 했는데 기관이 파네요. IR에 별 기관을 그렇게 마음을 사로잡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요즘 보면 대신에 투신과 사모펀드는 반대 연기금은 씩씩하게 어제도 5만 주 샀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들의 판단은 아직도 이것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연기금이 요 종목을 좀 그제 3만 주 어제 5만 주 샀더라고요. 투신과 사모펀드를 팔고 지금은 루닉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닥 150 편입됐다 하는 게 나오면서 좀 강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공정들 고개 들고요. 지금 코스닥의 외국인들도 점점 순매도가 늘어나니까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지금 등락 종목 수도 비슷해졌습니다. JM님, JLK도 봐주세요. 네, JLK는 혹시 우리 애청자님 중에서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좀 그 뇌와 관련한 병원의 의사분들, 가족이나 친척이나 계시면요. 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지금, 아이고, 모르스가 아니죠? JLK의 322510입니까? 322510. 이게 지금 어떠냐? 좀 처방이 되냐? 어떠냐?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남아있는 거는요, 현장의 얘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누구나 마찬가지니까요. 우리가 책상 위에 앉아서 할 일은 아니고, 뭐냐? JLK가 지금 최근에 제가 매수 의견까지 제시한 이유는요, 이 집은 그겁니다. 자, 뇌졸중. 이 회사가 저는 마음에 드는 게, 온몸을 다 하겠다가 좀 신뢰가 떨어지는 얘기거든요. 이 회사는 뇌졸중 전문, 뇌 전문을 하겠다. 그래서 싹 구조조정을 했어요. 2021년에. 쓸데없는 것들 정리해버리고 우리는 뇌만 하겠다. 그래서 뇌와 관련한 전문 한 60여 명만 집중적으로. 그래서 한 100만 장 이상의 CT, MRI를 AI로 학습을 해서 뇌졸중 여러분 아시는 거 아닙니까? 뇌졸중 원인은 뇌 혈관이 터져서 피난다. 이러면 위험하죠. 일단 이러면 뭐 뇌경색, 혈관이 막힌다. 이 회사는 뇌경색 전문입니다. 뇌출혈도 뭘 하지만요. 그래서 이번에 식약처 비교협업 받은 JBS01K 요겁니다. 요거고요. 지금 활발히 다시 비급여 추진할 04K하고 LVO 두 개를 하고 있고요. 두 개는 해외에도 미국에도 지금 FDA 의료기기 허가를 위해서 해외에서도 지금 임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작이다 하는 점이 포인트고요. 그래서 이게 27,400원씩 받습니다. 27,400원씩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환자가 이제 이걸 좀 해주세요 한다면 그걸 안 하고 그냥 한다면 네, 이미 종합병원도 190개 병원에 설치되어 있다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가 뇌 MRI를 찍었다. 그러면 그냥 의사한테만 내가 소견을 듣겠습니다 하면 1,810원 내면 되고요. 근데 이거 AI까지 하겠습니다 한다면 54,000원인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병원이 27,000원 먹고 JLK가 27,000원 한 장당 네. 이렇게 그래서 1년에 한 180만 장 정도 찍는다 그럽니다. 우리가 180만 장 정도. 시장이 굉장히 크죠. 대신증권 자료.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제 생각이 아닙니다.
제 생각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건 안 필요 없는 얘기고, 증권사나 언론에 나온 걸 제가 종합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대신재고 리포트 같은 내년에 매출을 한 500억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 수치입니다. 이게 대신재고 수치인데요. 저는 500억 아니라도 한 200억만 돼도 대박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과연 현장에서 얼마나 지금 적용되느냐 하는 거니까 우리 애청자님 주변에 친구나 가족이나 혹은 본인이시나 뇌에 관련된 의사들 주변에 있으면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물어봐 주셔서 저한테 좀 이메일로 보내줘요. 그 상황을. HA68 하나입니다. 골뱅이 네이버.com. 그럼 여러분의 의견을 제가 종합해가지고 한번 제 판단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좀 현장에서 어떻게 지금 된답니다.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지금 초기니까. 그래서 아마 앞으로 JLK의 가장 큰 죄는 그럴 것 같아요. 뭐 지금 얼마가 지금 적용이 돼서 매출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잠깐만요. 네, 돌아왔습니다. 수급 한번 정리해 볼게요. 9시 28분입니다. 양시장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코스닥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요, 제일 오늘 신경 써야 될 게 사모펀드가 지금 377억 팔고 있는데요. 아까보다 25억 늘었습니다. 참. 등락 종목 수까지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등락 종목 수를 안 했네요.
다음에 투신은요, 아까랑 그대로예요. 그래서 오늘 투신 매도는 좀 적습니다. 투신이 이번에 공모주, 신규 상장주 매도할 게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사모펀드가 377억이면 상당히 큰 규모죠. 자, 외국인들은 지금 398억, 외국인들 순매도가 늘고 있겠네요. 107억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도 팔고, 사모펀드도 팔고, 이런 상황이고, 지수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지수는 지금까지는 견디고 있고, 등락 종목 수도 보면, 지금 상승 종목이 743, 하락 종목이 727, 상승 종목이 조금 많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들 종목이 거래가 됩니다. 아까보다 상승 종목은 21종목이 줄었고요. 하락 종목은 한 50종목, 60종목이 늘었네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거래가 되는데, 과연 지금 수급은 좋진 않아요. 외국인도 팔고 사모펀드도 대략 나왔는데 이거에 비해서 지금까지는 지수는 괜찮습니다. 과연 오늘 이걸 견뎌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은요, 지금 9시 26분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순매도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고, 그렇다 보니까 지수도 다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은 기가비스가 좀 강세를 보이게 눈에 띄네요. 기가비스도 간단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기가비스 3분기 실적이 좀 아쉬웠는데 3분기 실적 업데이트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업데이트는 안 했는데요. 어떤 종목이길래 오늘 움직이나. 예, 금사장비입니다. 금사장비. 자본금 25억, 이쁘네요. 액면가는 200원입니다. 유보율 좋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볼그리드 어레이, 볼그리드 어레이라는 게 기판하고 칩 사이를 이렇게 솔더볼로 연결하는 이런 패키징 기술을 우리가 볼그레이드 어레이라 그러는데요. 그 자동 검사하고 수리하고 이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회사 보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기술력이 상당히 있구나. 이제는 우리나라 제조업체들도 소부장도 HPSB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한 40-50% 되잖아요.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이. 그래서 위에 우리가 시어머니가 있어도 내가 이렇게 손맛이 좋으면 큰 소리 치는 거죠. 그런 장비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술력이 일단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회사는 주장하는데 영업이익률로 보니까 그렇게 좀 큰 소리 칠만은 하구나. 그래서 검사하고 고쳐주는 장비구나. 그러면 이 볼그리드 의뢰는 이 패키지가 뭡니까? GPU 이런데 GPU뿐만 아니고 요즘에 고도화된 칩들은 다 볼그리드 의뢰 방식의 패키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늘어나면 당연히 관련된 검사와 수리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 회사 일본 이비덴 신코덴키 이쪽이 사실 볼그리드 의뢰 저런 패키징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기가 뒤늦게 뛰어들고 있고, 이런 회사들을 다 고객을 두고 있고, 그러니까는,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거죠. 근데 시어머니가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있군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내가 봐야 할 고객이 하나뿐이면, 참 그 사람이 뭐라 그러면 기침만 해도 내가 감기가 걸리는데, 여러 고객이 있어서, 시어머니 눈치도 그렇게 등살도 별로 없겠네요. 좀 시어머니 이런 얘기가 요즘은 좀 안 맞기는 안 맞죠.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 있군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올 상반기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는데도 이 회사는 괜찮았어요. 작년 대비해서 다 늘었어요. 3분기는 조금 아쉬웠어요. 3분기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은 위치다. 그리고 지금 AI 시대, HBM 시대로 가면서 패키징이 고도화되면서 이 집도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업황이 낮다.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그동안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아서
좀 쭉 약세를 보였다가 오늘 고개를 드네요. 뭔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기가비스는 이런 회사입니다. 네, 재원님. 자,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지금 오늘 시장은 두 가지만 보시면 되겠어요. 첫째는 외국인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지금 외국인 동향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외국인이 지금 9시 26분을 저점으로, 어제는 9시 40분이 저점이었죠. 어쨌거나 지금 10시에서 10시 30분을 저점으로 해서 요즘 매일 패턴이 팔았다가 사주는 패턴을 가는데, 다만 어저께는 외국인이 이런 태도를 보였는데도 코스닥 지수가 재미가 없었다. 그 이유는 어제는 투신과 사모펀드 매도가 많았는데, 그래서 외국인 동향을 1차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이것만 봐서 될 일이 아니고, 두 번째는 투신과 사모펀드로 봐야 된다. 투신과 사모펀드. 투신 사모펀드는 10시 한 30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매매하는데, 일단 사모펀드 지금의 384억 순매도는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매도다. 그렇지만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투신이 이랬다가 어제는 2시부터 팔았잖아요. 어제는 투신이 2시부터 팔았기 때문에 투신이 오늘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계속 봐야 되겠다. 그래서 남은 시간은요, 외국인과 투신, 사모펀드, 이 세 주체 동향들, 특히 투신은 어제 2시부터 팔았기 때문에 오늘 2시 전후에 투신이 어떻게 하는지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지금 뭐 당연히 외국인도 팔고 사모펀드도 팔고 투신이 파니까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으나 과연 잘 견딜지 그게 초점을 맞추고 보시고,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들이 이제 상장 후 조금 이제 주춤하니까 이 막 치고 가는 국면에서는 코스닥이 매우 심심했거든요. 또 돈들이 여기 가서 코스피 가서 움직이니까 코스닥 무대에서 움직이던 자금들이 또 코스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가서 여기서 이제 불나방처럼 단타 치고 있으니까 하는데, 최근에는 이쪽이 재미가 없어서 이 자금들이 또 올 수도 있어서 그런 점은 좀 긍정적으로 제발 좀 와가지고 코스닥에 좀 활발한 종목 장세가 전개되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일들이 있어가지고 방송이 없는 점 많은 이해를 해주시겠습니다. JS건이 중첨이 엔캠 자회사라고 뉴스에 떴습니다. 아직은 뭐 환기 종목이라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환기 종목은 경영권이 변한다. 그러면 상장 폐지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5월에 중앙첨단 소재가 내년 5월에 환기 종목을 벗는다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영권 변화부터 사명 변경 모든 거를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앙첨단 소재는 내년 한 5월까지 보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잡수십시오 하는 이게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은 쉬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매우 춥다 하니까요,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 뵙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응원해 주셔서 항상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